20년 전 앙리는 박지성 같은 선수는 팀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는 팀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또 한 명의 아시아 선수에게서 같은 감동을 다시 느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를, 기록보다 헌신을 먼저 보는 앙리의 눈에 손흥민은 박지성의 계승자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멈추지 않는 사람. 앙리는 그런 선수를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두 명의 한국 선수가 프랑스 레전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깊은 이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스포츠 전문 기자 다니엘 위스테커입니다. 오늘은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앙리는 예전 박지성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런 선수는 팀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기술보다 태도를, 기록보다 움직임을 먼저 봤던 그였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나 득점 기록만으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았던 앙리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선수, 그런 유형이 진짜다. 이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앙리라는 이름이 품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에게서 똑같은 그림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과 손흥민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앙리의 눈에는 두 선수가 같은 정신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팀을 위해 끊임없이 뛰고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를 선택하는 선수들, 스탯에 잡히지 않는 움직임으로 동료들을 빛나게 만드는 선수들.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과의 맞대결이 쉽지 않았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은 나를 따라다니며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 선수를 상대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역시 그런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의 커리어를 지켜본 앙리는 그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골을 넣지 않는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수비, 가담과 공간 창출로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앙리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수는 드뭅니다. 앙리의 이 말은 손흥민이 왜 세계적인 명장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설명합니다. 박지성이 그랬듯 손흥민 역시 감독들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선수임이 확실했죠. 앙리가 본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이고 헌신이며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라이벌 팀의 레전드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아스널 팬에게 손흥민은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8골 사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을 싫어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앙리는 손흥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나쁜 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매체 아스널 인사이더는 아스널의 아이콘인 앙리가 토트넘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문 일이라며, 하지만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토트넘 레전드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앙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을 저격하며 아스널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해왔습니다. 토트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던 그였기에 손흥민을 향한 찬사는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앙리는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지만 나쁘게 말할 수 없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을,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극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근면함과 경기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선수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넘어선 인정이었습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 의식 장벽을 손흥민이 허물었던 것입니다. 아스널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오랫동안 아스널 수비진의 골칫거리였다고 회상하며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 포인트 기록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강해도 손흥민과 같은 천재적인 재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아스널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선수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영국 매체 HATC와의 인터뷰에서 앙리는 더욱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 영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앙리는 토트넘의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의 득점을 축하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상대팀 팬들조차 손흥민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대변한다며
손흥민은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토트넘에 치우치지 않고 런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토트넘은 이달 초 손흥민을 초대해 레전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토트넘 하이로드 외벽에 손흥민을 주제로 한 대형 벽화가 설치됐고 한글과 태극기를 동반한 역작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종가 영국, 그것도 런던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라이벌팀 레전드의 진심 어린 존경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앙리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단지 골과 어시스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손흥민의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이었습니다. 앙리는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손흥민에게 내렸습니다. 경기 전후의 표정에서마저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었습니다. 앙리는 실력 못지않게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한 인터뷰에서 앙리는 손흥민의 MLS 경기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 올리는 모습을 보며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실하고 자세도 훌륭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앙리는 토트넘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손흥민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넘어선 인간적 품성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프랑스 레전드 로베르트 피레스 역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피레스는 2000년부터 6년간 아스널에서 뛰면서 아르센, 벵거 감독과 앙리를 도와 황금기를 만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앙리와 함께 아스널에서 뛰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호흡을 맞춘 동료였습니다. 피레스는 손흥민이 한국 차세대 재능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재능도 훌륭하며 프리미어리그와 MLS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어떤 선수를 따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앙리는 주저없이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의 완성형으로 손흥민을 평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10년 정도는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은 LAFC의 유니폼을 입고 MLS 무대에서 새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표팀에서도 한국의 주장으로 그라운드 안팎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0년을 뒤로하고 LAFC로 이적했습니다. 낯선 리그,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시즌부터 두 자릿수 득점과 도움,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LA 현지 언론은 그를 MLS를 변화시킨 이름이라 표현했습니다. 유럽 밖에서 손흥민은 또 다른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025년 축구계 8가지 사건을 뽑으면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LAFC에서 활약한 것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2025 시즌은 화려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한 시즌에 유럽 무대 우승과 미국 무대 성공을 모두 이뤄낸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의 MLS 적응을 주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다고 언급했습니다.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 올리는 모습을 보며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2010년 12월 30일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대회를 경험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A매치 140경기에서 54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LAFC에서의 성공적인 시즌은 월드컵을 향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손흥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태도, 팀을 위한 헌신, 그리고 경기를 대하는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리가 높이 평가한 손흥민의 본질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손흥민이 이제는 미국 무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급 경기력을 유지하며 어디서든 최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앙리가 본 손흥민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MLS에서의 계속되는 좋은 활약,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 대표팀에서의 좋은 성적, 프랑스 레전드의 눈에 비친 손흥민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의 MLS 도전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선수들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앙리라는 레전드가 인정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리의 시선은 손흥민의 MLS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그 무대에서 손흥민이 이끌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앙리와 피레스라는 프랑스 축구의 두 전설이 입을 모아 손흥민을 칭찬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에 대한 동료 프로페셔널의 존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준 활약은 앙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예선 승자와 A조에 묶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지만 앙리는 달랐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의 본질, 그리고 한국 축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 승자와 A조에 속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는 덴마크,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체코가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6월 멕시코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치릅니다. 오는 6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르에서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패스 D 승자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 6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격돌합니다. 24일 오전 10시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 붙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한 한국은 홍명보 감독 체제로 두 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홍 감독은 8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48개국 체제로 늘어나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32강, 16강, 즉 토너먼트 두 단계를 통과해야 8강에 안착하기 때문에 목표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앙리는 한국이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시아냐, 유럽이냐, 아프리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앙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프랑스가 한국에서 일찍 탈락해 짐을 쌌지만 그때 한국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번 해낸 나라라면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앙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번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중결승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앙리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팀 내에서도 핵심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첫걸음이라고 앙리는 강조했습니다. 브라질도 한동안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고 잉글랜드도 다시 우승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한국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를 소환한 앙리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상징이자 현역 시절 세계 최고 골게터 중 한 명으로 꼽힌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칭찬이자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월드컵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앙리가 한국에 대해 이런 확신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중심을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엔 벤치였다면 이제는 핵심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미나미노, 이강인과 구보를 언급하며 그는 이 선수들에겐 벽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력과 헌신,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앙리가 본 아시아 축구의 현재는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유럽 무대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뛰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미나미노 다쿠미는 리버풀과 모나코에서, 구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앙리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팀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선택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유럽 클럽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케팅 가치나 잠재력을 보고 영입했다면 이제는 당장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합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앙리는 특히 손흥민을 아시아 선수들의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10년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아시아 선수도 유럽 최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경우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유럽 최고 부호 구단에서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같은 슈퍼스타들과 경쟁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전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약진도 눈부셨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일본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광경이 되었습니다.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라리가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앙리가 이 선수들에게 한계가 없다고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유럽 무대에서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나이, 국적, 출신 리그의 벽을 모두 허물고 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대표팀의 전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검증받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앙리가 본 것은 바로 이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과거엔 유럽파 선수가 몇 명 있으면 대단했지만 이제는 주전 대부분이 유럽파입니다. 그것도 벤치가 아닌 각 팀의 핵심 선수들입니다. 이것이 앙리가 한국과 일본의 한계가 없다고 말한 근거였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을 비롯한 검증된 유럽파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리가 본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유럽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손흥민이 가진 또 다른 자질이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리더로 봤습니다. 좋은 선수는 많지만 좋은 리더는 드물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 젊은 선수들을 챙기고 인터뷰보다 훈련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앙리의 생각입니다. 기술과 전술만으로는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손흥민은 2020년 토트넘 주장 완장을 처음 찬 이후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는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왼쪽 눈 주변 안화골절 부상을 입고도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앙리가 주목한 것은 손흥민의 이런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많지만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스타는 드뭅니다.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 중에도 동료에게 패스를 주저하지 않았고 수비 가담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LAFC에서도 손흥민의 리더십은 즉각 발휘되었습니다. 입단 3개월 만에 팀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이 합류한 후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르지 팔렌시아는 손흥민이 팀의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경기에서 이기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팀에 믿음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리가 말한 리더의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타나고 누구보다 늦게 떠납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힘든 순간에 동료를 격려합니다. 앙리 자신도 아스널과 프랑스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으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당시 디디에 데샹 주장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도 그런 리더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앙리는 손흥민의 리더십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 스포츠입니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검증된 리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년, MLS에서의 성공, 그리고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을 완성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앙리가 본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리더였고 어려운 순간에 팀을 구해내는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이 따라 배워야 할 롤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신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앙리가 확신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믿게 만드는 선수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33을 넘어선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팀을 끌어올립니다. MLS에서도 월드컵에서도 그는 아직 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통계로 닫히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손흥민과 메시의 개막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슴 77,500석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MLS 역사상 가장 화제의 경기 중 하나입니다. 두 레전드의 대결을 전 세계가 지켜볼 것입니다. LAFC에서의 첫 시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며 팀의 반등을 이끌었고 MLS 전체에 손흥민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시즌 풀타임으로 뛰는 손흥민의 모습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5번째이자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앙리는 그 무대에서 손흥민이 한국을 이끌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 해낸 나라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2002년 4강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6년 손흥민이라는 검증된 리더와 함께 한국은 다시 도전합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검증받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지금의 한국 대표팀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앙리와 피레스, 두 프랑스 레전드가 입을 모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라이벌팀 선수에 대한 존경,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인정, 진정한 리더에 대한 찬사, 이 모든 것이 손흥민에게 쏟아졌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젊은 선수들의 롤 모델이 되는 선수. 앙리가 20년 전 박지성에게서 봤던 그 정신력을 손흥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MLS와 월드컵 무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이로드 외벽에 새겨진 벽화처럼 손흥민은 런던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LAFC에서도 한국 축구 역사에도 그리고 티에리 앙리의 기억 속에도 손흥민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손흥민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위스테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프랑스 레전드 티에리 앙리. 그가 평생 싫어한다고 공언했던 토트넘의 한 선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을 싫어해도 한국을 싫어해도 손흥민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 의식을 뛰어넘는 존경이었습니다. 20년 전 박지성에게서 봤던 진짜 선수의 그 정신을 손흥민에게서 다시 마주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앙리는 확신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다시 해낼 수 있다면서 한 번 해낸 나라는 다시 해낼 수 있다고. 손흥민이라는 리더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레전드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